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타는 차는 볼보의 전기차 XC40 리차지입니다. 볼보가 C40하고 XC40을 동시에 출시했죠. XC40은 전형적인 SUV 형태로 생긴 기존의 XC40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전기차고요. C40은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쿠페 형태의 SUV죠. 그래서 이 차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사실상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좁다, 아주 조금 좁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일단 이 차 XC40 리차지는 작년부터 볼보가 구글 OS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음성인식이 되게 잘 돼요. 아리야, 광화문역으로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 광화문역 5호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뭐 이게 이제는 현대기아차를 굉장히 내비게이션에서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해요. 뭐 안 되는 거 차이가 있다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현대기아차는 창문 열고 내리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선루프 열고 닫고 이런 게 되죠. 그런데 이 차는 그거는 되지 않아요. 아리야, 운전석 창문을 내려줘.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말은 다 알아듣는데 그거를 안전상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아리야, 온도를 21도에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1도로 설정할게요. 오호호, 바로 바뀌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에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좀 줬다고 해요. 이 차에 들어가는 마이크라든가 주변 소음에서 명령어를 걸러내는 기술, 그리고 한글에서 숫자 인식 같은 게 특히 어렵다고 해요. 1, 하나, 혹은 111, 111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기 때문에 숫자 인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패턴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요령이 있다면은 라디오를 설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TBS FM, MBC FM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잘 잡아줘요. 오히려 뭐 93.1을 틀어줘 이거보다는 그게 더 확실한 거죠. 뭐 이런 간단한 조작들이 다 음성으로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처음에 보고서 제 볼보 굉장히 바꾸고 싶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 사소한 차이, 이게 아주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볼보는 이 앞에 카메라하고 센서를 합쳐놨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도 제 차는 요 앞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뭐 앞에 충돌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범퍼에 레이더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었는데 없죠. 범퍼에 레이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구글로 OS가 바뀌면서 레이더를 이 앞에 코끝에 앞에 그릴의 엠블럼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는 뭐 그 정도가 달라진 점이고요. 기존에 볼보 타셨던 분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이 앞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옆으로 막 밀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 2, 3, 4, 4층으로 딱 돼 있고요. 설정은 여기 설정 버튼, 메뉴 나오게 하는 버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굉장히 단순화돼서 좀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심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면에 계기판 앞에 스크린은 그냥 모두 다 LCD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디스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버튼들에서도 보면은 주행 모드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여기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프로드 모드가 여기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조향 어시스트,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래픽이 바뀌었죠. 여기 C40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래픽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고 조작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이 앞에 그래픽들이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40 시리즈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뭐 이 앞에 디스플레이에서 내비도 보여주고 상당히 많은 거 다 보여주기 때문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꽤 살만해요. 괜찮아요. 자, 이제 주행을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이틀째 지금 타고 있는데
타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게 300km대인데요. 근데도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타고 이제 좀 업무도 보고 주변에 돌아다닐 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빨리 닳지 않고요.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는 않네요. 지금 이 상태면은 제 패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주행을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차 관심 있거나 사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대의 전기차들, 그러니까 6천만 원 초반대 6,200, 300 하는 전기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실 텐데 이 정도에서 이 차를 장점이다 라고 먼저 꼽아보면은 일단 볼보라고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타다 보면은 주변에서 차 뭐 바꿨니? 하면 볼보 탄다고 하면은 안전하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타면서 그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브랜드의 6천만 원짜리 이 전기차들 비슷한 가격에서 살펴보면은 옵션들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죠. 옵션을 많이 뺀 상태에서 이 차하고 가격이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휠 사이즈도 이 차는 20인치 를 넣고 있는데 대부분 19인치 휠을 넣고 있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표를 보고 따져보면은 꽤 괜찮은 선택이 이 차인 거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옵션 다 따져볼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고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ADAS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방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ADAS 기능들이 볼보는 사실 차별 없이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가 넘어올 때 부딪힐 우려가 있으면 핸들을 꺾어준다거나 이렇게 차선을 넘어갔을 때 탁 당겨주는 기능들, 추돌이 예상되면은 안전벨트를 확 당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이거 되게 안전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좀 ADAS 기능 이런 것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차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혹은 같은 가격이라면 많이 들어가 있는 차 고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장점이 있겠고요. 반대로 단점이라고 치면은 국산 브랜드하고 비교해서 단점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국산차하고 비교해서는 좀 이런 재질, 마감 이런 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떨어지죠. 특히 국산 중에 제네시스의 GV60 같은 차들, 그런 차들 만져보면은 벤츠, BMW 이상 수입 럭셔리 차 못지않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이 볼보는 사실 확실히 등급을 나누고 있어서 90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고급 트림으로 가면은 좀 더 가죽 소재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고요. 낮게 내려올수록 소재라든가 재질,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좀 티가 나게 돼 있죠. 이거는 근데 계속 타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직물 시트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거 빼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계속 아직 적응이 덜 된 부분이 원페달 시스템이에요. 원페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 되고, 발을 떼면은 보통의 자동차들은 감속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비를 위해서 코스팅 모드 유지하게 스스로 줄줄줄줄 굴러가는 모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들 대부분 회생제동을 위해서 감속할 때도 모터를 돌려서 거기서 전기를 얻으면서 감속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기를 다시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해서 활용하고, 더불어서 브레이크 패드의 사용도 줄어드니까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되게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발 컨트롤에 좀 적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페달 주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행에 여기에 다이나믹 드라이빙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끄고 다니는 편이 됐어요. 사운드는 이 차가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차 기준으로요. 고급 트림에는 BMW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요 40 트림에는 하만카돈을 사용하고 있고, 바우어 앤 윌킨스가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하만카돈 들어가죠. 하만카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오디오 중에 하나고요. 소리 들어보시면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요 급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차의 토크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겠는데요. 고속을 달릴 수 있는 데는 아니고요.
언덕길에서 이렇게 쑥쑥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있죠. 지금 다른 브랜드들, 특히나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 무슨 옵션을 빼면은 빨리 출고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볼보에는 옵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빨리 나오지 않잖아. 이것도 꽤 기다려야 돼요. 반도체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니고 워낙에 계약 물량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거긴 한데, 뭐 그래도 반도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옵션이 빠졌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느낄 수가 없고, 여기 보면은 USB-C 단자도 2개 들어있고요. 여기 무선 충전도 되게 돼 있고요. 기존 2년 전만 해도 볼보에 무선 충전이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추가를 하면서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졌죠.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CMA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바닥 공간에 스웨덴의 강철, 보론강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테두리를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샤시의 형상 구조가 다른 XC40하고는 그 강철의 사용 정도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기차를 위해서 뭐 겉은 동일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차로 지금 주행 소감이 그냥 잘 달려요. 그냥 딱히 좀 뭐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스티어링 휠을 좀 무겁게 했기 때문일 테고요. 스티어링 휠을 좀 가볍게 했더니 여기서 훨씬 더 편하네요. 슉슉 잘 돌아가. 이 차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플라스틱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요. 이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되는데, 시승차라서 뭐 붙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차체 말고는 다른 데서 어디서 소리 날 여지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긴 한데 어디선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찌그덕 이런 것들이 가끔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모터를 약하게 뭐 170마력, 180마력 이런 거를 썼다 하더라도 굉장히 토크가 좋습니다. 최대 토크가 처음부터 팍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실 모터에서 감속기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이 토크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살려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 예를 들어서 이 차보다 한 2-3 등급 위에 고성능 엔진의 토크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기차들은요. 그래서 부드럽게 탄력 주행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은 전기차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가속 페달에서 발만 뗐는데 브레이크 잡혀서 거의 섰어요. 지금 북악 스카이웨이 내려가는 길인데요, 한 30km 달리다가 서버리는 정도까지 가네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려면 가속 페달을 나눠서 밟는 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밟을 때만 아니라 뗄 때도 나눠서 떼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서, 그래야 부드럽게 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원페달만 가지고 적응만 하면, 이게 만약에 제 차면은 적응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행 소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들이 다 조용한 데다가 딱히 뭐 시끄러운 구석이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죠. 뭐 다른 거 예를 들면은 GV70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운드 제네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차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기차에 나는 기본적인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는 거죠. 노멀한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꽤 괜찮은데? 자, 오늘은 비 오는 가운데 전기차 XC40, 볼보 XC40 리차지예요. 정식 명칭은. 이 전기차를 시승을 했고요. 배터리를 80%에서 받아서 59%까지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차 효율은 사실 날씨라든가 온도, 그리고 운전 패턴, 회생제동 여부, 그리고 뭐 내리막 가느냐 오르막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규정된 값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짜게 이렇게 수입차들한테 인색하게 이 주행거리를 표시하고 있는 게 맞긴 맞고요.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들 중에서는 복합기준 공인 전비보다 덜 나온 차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많이 주행을 할 수 있었고, 주행 거리가 한 300km 이상 넘어가는 순간 사실 큰 걱정하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